자, 우리 첫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소 건강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요, 이게 뭐지 하면 의미고, 어떻게 해서 네가 알게 됐어?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궁금해한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생겨난 거야? 어디서 생겨난 거야? 네, 다 같은 얘기죠. 자, 미소 건강의 배경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요소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큰 카테고리로 나눠 본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제 경험, 두 번째는 초장수 건강의 일반적 사례, 그 다음에 기술적 대안, 그 다음에 파편화된 건강 정보의 한계. 자, 그러면 먼저 제 경험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은 여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촬영을 위해서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좀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 자신에 대한 연구 배경은요, 크게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19세 한방 백과사전을 모두 읽고 정리해가지고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마이크 정리 좀 해주세요. 신군보님 여기서는 화상 들어가지 마세요. 네. 가능하면 여기서는 화상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화상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 용량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화상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고 꼭 그 업무상 그 마이크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들어가 있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9세 때 한방 백과사전을 통째로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읽어보면서 좋은 것만 뽑아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 지켜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살펴보니까 그게 무슨 식품이었냐면 강장식품이었어요. 주로 마늘, 파, 그 생강, 양념류, 향신료 이런 영양소들 있죠.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한방에서 나와 있더라고. 한방이 원래 약재료잖아요. 근데 약재료와 비슷한 게 바로 향신료들이에요. 독해요. 향신료들은 맵고 쓰고 짜고 시고 달고 하는 게 다 향신료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몸에 알고 보니까 항산화 식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항산화 식품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항산화 식품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을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쓰다. 그럼 이건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적절하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한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의 영양 균형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세 때 그 기아 논문을 쓴답시고 영양을 채우는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뭐 영양소에 관한 개념보다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류, 나무는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태양빛과 물과 공기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없는 모든 식물은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갖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볏짚을 겨울에 소들이 그거 먹고 살잖아요. 볏짚 먹고 살잖아요. 그럼 사람도 왜 못 먹어? 그래서 볏짚을 갈았어요. 가니까 떡이 되는데 이 볏짚 가루가 좀 덩어리가 크면 보리떡이 돼. 이 가루를 세밀하게 조밀하게 하면 찰떡이 돼. 와, 볏짚이 찰떡이 되더라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먹는 시험까지 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갔지. 후보. 그 당시에. 야, 이거 봐라. 볏짚도 떡이 되지 않냐. 여기에 영양 균형만 좀 채운다면 아프리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찾아갔더니 마침 그때 제가 완도에 있었는데 선거 유세한다고 갔더니 바쁘다고 부총리 누구냐 누구더라 그 당시 임동환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부총리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총리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부총리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뭐 선거니까 바빠서 알겠어요. 그러더니
풀무원 원장, 나 같은 경우에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었죠 그때. 24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풀무원 원장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풀무원 원장한테 3시간을 했어. 그게 좋다고. 근데 이걸 그러면 실험을 해서 만든 거니까 영양소의 상태,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영양소가 뭐뭐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영양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하러 갔더니 하나당 100만 원이더라. 그때만 해도. 아이고, 뭐 할 수가 있나요? 분석까지 해달라고 말은 또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풀무원 원장하고 만나서 이제 인맥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0세에 꿈의 학교를 설립하면서 인재 양성을 하는 과정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영양소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 균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능이 올라가요. 인지력이 탁월해져요. 그래서 세계적인 조사를 다 연구해봤더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연식을 먹는 사람의 지능이 보통 10 이상 높아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비자연식으로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그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은 대부분 정서적인 문제까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꿈의 학교 할 때, 이거 영양은 필수구나 해가지고 그때 황성주 생식을 그때 학생들한테 하루는 한 끼는 무조건 먹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훌륭한 리더는 건강에 시작한다 라는 그때 강의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이때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래 살았다. 건강한 삶을 위한 원리 1, 원리 2, 원리 3, 원리 4, 원리 5. 그 다음에 탁월한 두뇌. 그러니까 건강과 두뇌를 동시에 개발하는 음식의 요소들. 음식이 아니라 요소들. 그 다음에 성분별 영양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연식의 유익, 신체 구성 성분들, 건강에 필요한 음식군들. 그 다음에 두뇌를 위한 지식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몸을 개발하는 것과 두뇌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뇌의 재질이 주로 지방이죠. 뇌의 나쁜 지방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실험. 오메가3, 6. 뇌의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을 제거하는 7가지. 뇌의 에너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당의 이해. 그리고 포도당과 뇌의 3가지 규칙. 안정된 혈당 유지. 항산화제 이때 나왔죠. 제 어렸을 때는 항산화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항산화 식품들, 대표 식품들, 비타민, 미네랄. 이때만 해도 저는 파이토케미컬 자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다음에 무기질 권장 섭취량. 이렇게 해서 이 강연회를 이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발견한 게 미세영양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세영양소를 발견한 그 시점이 바로 제가 실험을 들어간 시점이죠. 자, 이게 바로 41세에 미세영양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논리가 제가 이 실천을 하게 된,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실험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인간의 영양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이죠. 영양이 어디서부터 생성되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영양이 어디서 생성되느냐? 먼저 식물이 자라죠. 그 다음에 동물이 자랍니다. 그럼 식물이 영양소의 풀이죠. 그러면 영양의 보고가 있는데, 영양의 보고는 푸른 숲속이에요. 식물의 강합성 작용이 돼가지고 태양으로 인해서 형성된 영양들이 낙엽을 통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숲에. 그러면 낙엽이 썩으면서 생기는 게 미생물이죠. 그럼 미생물과 낙엽이 균형을 이루면서 산속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 군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들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죠? 미생물 대사가 일어나죠. 미생물들이 낙엽을 먹고 배설하는 이 배설물이 우리 몸에서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영양소와 같은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을 누가 먹고 살아요? 또 다른 식물이 먹고 살아요. 근데 미생물이 없는 곳에서 식물이 살려면 비료를 먹어야 돼. 비료는 4가지 영양소만 주어지죠. 근데 그 영양소와 버무려져서 기본 식물의 골조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의 유기물들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래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융합되면서 식물의 영양소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도 결국은 처음부터 영양소가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뭉쳐서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식물의 영양소가 되죠. 그러면 식물은 그 영양소를 기반으로 또 뭘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죠?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영양소를 만들어. 그걸 식물 호르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은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살고 동물은 동물 호르몬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낙엽이 있는 곳에는 이 세상의 지구촌의 모든 영양소의 탄생 공간이야. 또 다른 곳 있나 찾아보세요. 저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영양소가 탄생하는 공간. 모든 에너지는 빛에서 옵니다. 빛. 그리고 빛과 물과 이런 자연 요소가 뭉쳐가지고 나무에 영양소가 쌓이고 그것이 떨어져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만나고 거기서 영양소가 확장되고 거기서 자라는 산삼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야채들은 산의 야채라고 하나? 산나물. 산에 있는 산나물들은 모두 영양소의 집결체, 집약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디에 있는 나물이 더 영양소가 많을까요? 언덕보다는 분지. 분지는 영양소가 흘러나가지 않잖아. 등성이는 어때요? 비가 오면 씻겨나가거든. 근데 분지같이 이런 데는 영양소가 나갈 데가 없어. 고이죠. 그래서 산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지 같은 데서 혼자 조용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알았죠. 그러니까 산삼만 약이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식물, 산에서 사는 모든 식물이 분지와 같은 곳에서 자라면 그 식물은 영양소를 먹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왜 산삼만 먹고 다른 건 안 먹냐? 다른 거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초가 있거든. 그러니까 영양소가 누적된 것은 독초가 많아요. 그래서 독초는 어떻게 먹냐? 한약방에서 양을 적당량만 넣어가지고 독초를 나눠 먹여. 독이 약이죠. 산삼은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영양소가 어떤 균형이 있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독초들은 과잉 알카로이드 같은 것이 과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독초가 뭐냐? 그냥 알카로이드예요. 그럼 어떤 알카로이드는 우리가 먹고 어떤 알카로이드는 독이냐? 응집되어 있으면 독이고 그냥 좀 확산되어 있으면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이제 그래서 산나물, 더덕 같은 영양식물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동물들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축을 먹으면 포화지방인데 산에 있는 토끼를 먹으면, 집에 있는 토끼를 먹으면 포화지방이고 산에 있는 토끼를 먹으면 오메가3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산돼지를 먹으면 오메가3고 집돼지를 먹으면 포화지방이에요. 왜? 집에 있는 돼지가 먹는 것과 산에 있는 돼지가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있는 동물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동물을 먹는, 가축과 동물을 먹는 거는 나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먹는 재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현재 소고기를 산에 풀어서 자연 방목을 해서 먹인 그 소들 있잖아요. 암 치료용으로 쓰여요. 걔들이 먹은 게 뭐야? 식물 화합물이잖아. 그럼 암 치료용이 되는 거야. 근데 소들이 먹은 게 곡물류하고 무슨 이 사료들을 먹었다. 그럼 이거는 알칼로이드가 없는 거지. 간단해요. 걔가 뭘 먹고 자랐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푸른 숲속은 한마디로 인류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숲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숲을 생명의 숲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양을 창조시켜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푸른 숲속에 자라는 우리가 식물을 먹고 자라면 더 가장 좋겠죠. 그런데 하나 더. 이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영양소를 비가 오면서 물이 씻겨서 물로 씻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는 길에 이제
중간중간에 늪들이 있고 나머지는 바닷물로 가죠. 그래서 영양의 보고 중에 하나가 바로 갯벌입니다. 예, 갯벌의 뻘. 빗물 따라 숲속으로 영양소가 이동된 다음에 바닷속에서 수천 년간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뻘 속에 있는 거죠. 뻘 속에 사는 동식물들의 영양소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지, 미꾸라지, 조개, 이끼류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뻘 속에 사는 영양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산속보다는 뻘 속에 더 영양소가 많다고 봐야죠. 왜? 거의 수천 년간 집약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조류 굉장히 몸에 유익하죠. 해조류가 방사능 분해율이 98%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해되시죠?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세 영양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해조류에 뭐가 많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제 다 지금 꿰지잖아요. 네. 결국 미세 영양소가 그럼 해조류만 그러느냐? 아니죠. 미세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 그럼 당연히 오염 물질을 많이 해소시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생선 먹는 거요. 그냥 마음껏 먹어요. 뭐 이거 먹다 수은 있으면 어떻게 이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저는 생선 먹을 때 야채 주잖아요. 회 먹을 때 야채는 한 5번 가져옵니다. 그 불편해 하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뭐 아까운데 뭐 비싼데 이러면 계산해 줄 테니까 한 번 얼마, 2번 얼마, 3번 물어보세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는 부족하면 처음에 얘기를 해요. 아예. 예, 그 야채 혹시 가격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어요. 왜 제가 다큐를 봤는데 생선의 수은 오염을 중독시켜주는 야채들을 같이 먹었을 때와 같이 안 먹었을 때 수은 중독의 혈액의 중독률이 다르더라고요. 예, 혈액을 딱 점검하는 순간 바로 수은 상태가 달라. 근데 야채를 딱 먹는 순간 수은이 제로가 돼. 그걸 본 내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이럴 때는 아는 게 건강이더라고. 이게 모르는 사람은요 무서워서 못해요. 어젯밤에 우리 문자 마케팅 설명할 때 스팸 무서워서 문자를 못 보내잖아요. 저는 스팸 법을 완전히 분석하고 나니까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스팸 법에 분명하게 말한 스팸에 걸리지 않는 문자만 보내라 이랬잖아. 그럼 걸리지 않는 문자가 있더라고. 저는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삶에서 온통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느낍니다. 예, 실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고 있으면 그 손에 벌 짓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뻘속 생물을 먹는 동물의 영양들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오리를 보면 오리는 불포화 지방이죠. 다 알죠. 근데 왜 오리만 불포화할까? 가축 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예, 물속에서 잡아먹잖아. 그렇잖아요. 물속에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물속에서 이끼 먹고 이건 다 미생영양소들이 집합체거든. 이제 막 머릿속에서 그림들이 연결이 돼 가는 것 같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이 연결이 되죠. 저는 이 영양에 관한 지식과 건강에 관한 지식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밥 먹다가 밥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럼 저는 저 봤죠? 그냥 주워 먹죠, 저는. 뭐 수저 떨어진다고, 그거 술 먹으면 안 된다. 수저 떨어지면 그냥 갖다가 또 먹어요. 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뭐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결국 우리하고 함께 사는 존재더라고. 예, 대려 미생물들을 안 먹으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웬만한 오염은 다 미세 영양소로 제거가 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한 연구도 좀 했었는데 귀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무덤에서 가서 자도 괜찮아 이제. 예전에는 진짜 무덤 가면 뒤에서 뭐 땡기는 것 같아. 뭔가 나타날 것 같아.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할지라도 그 귀신이 어떤 물체를 입고 나타날 수 없는 존재야. 그럼 내가 무덤에서 간들 뭐가 나타나? 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있지. 죽은 사람은 안 일어날 거고. 그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그거 깨달은 이후로부터 세상에 사람 빼고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 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지.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사라졌어요. 어떤 경우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하나도 안 들어. 이게 아는 것의 힘이라니까요. 영향을 알면서 힘이 되고, 삶에서 어떤 정체들을 알면서 그것이 나를 쓸데없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공포와 쓸데없는 염려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양의 보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자, 이제 이렇게 먹어야 돼. 방금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이디어. 방금 이 원리를 가지고, 자, 숲 속에 있죠. 바닷물 뻘 속에 있죠. 자, 영양들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로이드는 독해. 자, 이런 기본적인 기준만 가지고, 자, 음식 먹는다. 어떻게 먹어야 돼? 자, 예, 자연식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또 독하게 먹어야 된다. 쓰고 맵고 짠 것들을 잘 먹어야 돼. 예, 맛없다고 맵다고 안 먹으면 본인만 손해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마늘 하나 먹고 막 쓰라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건 적절히 맞추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예? 예, 독성을 좀 줄여서, 예, 겁내지 말고 조금씩, 예, 또 예, 주기적으로 꾸준히,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이 기준을 갖고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41살에 실험 규칙을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미생영양소 3.5%를 어떻게든 채워라. 그래서 이거를 넘쳐나는 거대 영양소 아래서 부족해지는 미생영양소를 채우는데 재배형 식물에는 없죠. 양식형 동물이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생선을 먹을 때도 양식이 안 되는 생선이 있죠. 어떤 게 양식이 안 되죠? 전어. 전어 양식도 합니다만 전어 철에 나오는 건 거의 양식 안 하는, 예, 명태들 양식 안 하죠. 거의, 예, 바로 잡죠. 또 오징어들도 양식을 거의 하긴 하는데 대부분 오징어는 막 사철 거의 나니까 웬만하면 먹을 수 있고, 또 새우, 멸치, 예, 멸치 좋죠. 멸치.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 때는 멸치 하나로 좋게. 왜? 다른 생선은 머리에 들어있는 뼈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미세영양소거든.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에 들어있는 미세영양소는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껍질, 뼈, 창자, 머리, 지느러미. 이게 다야. 이게 살은 없어. 근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뭐야? 멸치야. 그것도 또 국 끓일 때 멸치 머리 떼지 말고, 예, 몽땅. 멸치만큼 좋은 게 없어. 몽땅 먹는 거는 자연식이야. 그죠? 거기다가 다 먹어. 저는 멸치만 있으면 그냥 내놓은 대로 다 먹어요. 나오는 대로 다 먹습니다. 가게 식당에 가면, 예, 한 서너 번은 뭐 시켜서 먹습니다. 예,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자연 성장의 먹거리. 방금 얘기 겹치지만 바다 서식형, 유기농 형태, 자연 방목형,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성장한 먹거리. 그 다음에 버리는 부분. 사람들이 버리는 부분이 영양소의 보고야. 어디 버려요? 여러분, 배추 땁니다. 어디 버립니까? 배추 어디 버려요? 꼬다리. 끝이 좀 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뿌리 부분, 이런 거 버리죠.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왜 버리냐고. 지난번에 대표님 봤죠? 그때 식사하러 갔다가 그 더덕 껍질 벗겨놓은 곳을 이만큼 놔뒀잖아요. 그거 버리거나 뭐 이런다. 나를 달라고. 내가 돈 지불하겠다고. 버리는 걸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컷 먹었는지. 먹고 나니까 아주 온몸이 살 것 같아. 버리는 곳에 다 영양소가 있어요. 왜 버리냐? 맛이 좀 없거든. 먹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러면 다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먹기 불편해서 버리는 거, 뼈, 머리, 지느러미, 창자 이런 거 버리면 누구한테 줘요? 개, 돼지, 개, 돼지 주죠. 주로 개한테 많이 주지.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는 3.5%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나면 3.5% 부족해가지고 막 잔병이 나타나.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개한테 줬잖아. 이제 몰아서 개 한 마리 잡아먹어서 보신탕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맞았어요. 실제로 보신탕 먹으면요 1년 동안 좋기 때문에 아주 몽땅 가지고 있거든. 먹으면 진짜로 몸 그 당시에 다 나았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개들이 뭐 먹어요? 우리보다 영양이 부족해. 그 이제 보신탕은 영원히 지나간 말인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알겠죠. 그러니까 원리란 숲속에 있는 영양소가 바다로 가서 숲속에 있는 동물이 먹고 숲속에 있는 식물이 먹고 바다로 가면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가 먹고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 먹고 그걸 우리가 먹을 때 아, 이놈이 뭐 먹고 자랐나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료로 재배됐다는 치더라도 그 중에 3.5%는 주로 뿌리나 그죠? 진한 색이 있는 거. 컬러가 진할 때 알칼로이드가 진해요. 즉 독성이 진하다고. 예. 그래서 바다에서는 색깔 있는 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게 물고기들도 알아. 뱀도 알죠? 컬러게 노란색, 금정색 해가지고 있는 뱀들은 엄청나게 독성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만 가지고도 뱀들도 주변 동물 다 도망가요. 컬러가 오색 찬란하다. 이거는 먹으면 바로 죽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농축돼 있다는 소리죠. 근데 식물이 적절하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으로 돼 있고 독성이 강한 음식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있죠. 자, 이제 버리는 부분이 영양의 보고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버리는 부분을 주목해라.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니까 자꾸 이거 버려. 껍질 버리고 막 껍질을 가져와서 먹어. 예, 과일 껍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가끔 파인애플 껍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번은 먹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파인애플 먹을 때 한 조각은 먹어 껍질을.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예, 죽지는 않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얘기를 갖고 해석해봐요. 자, 농약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미세 영양소가 중화시킨다니까. 방사능도 중화시키는데 농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나는 껍질 맨날 먹고 사니까 이미 죽었어야지. 내가 검사해보면요. 괜찮아요. 나처럼 먹었으면 이미 돌아가셨어야 돼. 이게 내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껍질부터 시작해서 저는 씻지도 않고 먹는 거 아시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과일 있으면 가죠. 손으로 한번 쓱싹 아니면 화장조 쓱싹 아니 그냥 먹죠 뭐. 왜? 아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조사해보면 건강조사해보면 괜찮아. 혈액조사해보면. 저는 제 자신을 지금 15년 20년 입증을 했잖아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뭐 여러분대로 사세요. 문제는 뭐 없겠죠. 예, 저는 편해요. 그래서 정말 편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걸리는 게 없어. 가다가 떨어져서 먹고 그냥 그죠? 예, 별걸 다 해도 지저분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제일 지저분한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자 속에 있는 음식이야.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 이 속에서 막 그죠? 믹싱됐을 때. 여러분 뱉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오버히트 했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밖에 떨어지는 음식은 1000배는 깨끗하네. 1000배. 네, 뭐가 지저분한지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안 먹는 생물이 영양 보고입니다. 동양의 그 체질 있잖아요. 체질은 전부 다 이 음식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유전과 음식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주로 음식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안 먹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잘 안 먹게 돼. 근데 안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양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게 돼.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상체질에 가면은 태양인이다. 그럼 태양인은 어떤 건 강한데 어떤 건 약해. 태음인은 반대로. 그러면 반대인 사람에게 한약방에서 뭘 먹이느냐? 반대 음식을 먹어주라고 합니다. 결국은
건강이란 건 여러분이 영양소의 균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규칙을 따라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이 규칙을 따라서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하루에 밥을 먹는 일이, 집에서 먹는 일이 막 거의 없는 거예요. 아침 안 먹지, 점심 나가 먹지, 저녁 먹고 들어가지. 이러면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집에 가면 그래도 현미라도 먹을 텐데, 현미 밥 해주는데 별로 없죠, 식당에. 제일 아쉬운 게 현미 밥이었어요. 근데 현미를 못 먹는 대신에 반찬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밖에서 너무 많은 식사를 하니까 불안하고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먹고 살면서 건강이 유지됐죠. 그러다가 이제 미세 영양소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하기로 하고 이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요게 제가 실험 시작한 규칙이에요. 첫째, 미세 영양소를 섭취한다. 조금 전에 위에 나왔던 내용. 계획된 운동을 중지한다. 즉, 운동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었죠. 의약 섭취 중지한다. 보조 영양 중지한다. 유해식품 금식한다. 오로지 미세 영양소를 음식만으로 섭취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1차 실험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과연 미세 영양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 운동을 하고 보조 영양을 먹게 되면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에서만 섭취한다. 이유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조 영양소를 먹게 한다는 거, 이것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밥보다도 비싸요, 요즘에.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는 넘볼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음식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게 실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실험이에요. 1, 3차 실험인데, 자, 실험 도표만 쭉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간이 2002년에서 16년까지 약 15년. 식사 중심, 미세 영양소 중심이에요. 운동 중지, 보조식품 중단, 의약품 중단. 실험 이후에 15년간 감기 안 걸렸습니다. 16년 넘어서 감기가 좀 걸렸는데, 이동안은 진짜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통증 상태 없었고요. 구강염증 거의 없었고요. 입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 씹어서 혀를 씹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통증이 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체력 상태, 뭐 저는 항상 거의 이 시간에 자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고질병들이 안 났더라고요.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났고, 대변 해체 증상이 30대에 있었는데 이것도 안 났고, 구강거치 증상, 식도 역류 증상. 야, 너무 신기해요. 지금 나 식도 역류가 안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그 트림 정도선. 정말 너무, 나도 하면서도 밥 먹고 나서도 놀라는 거예요. 거의 몇 년을 이 식도 역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몸무게가 좀 줄으니까 좀 괜찮았고요. 안구 건조 증상, 이것도 좀 심해서 거의 약을 달고 다녔는데, 지금 제가 약 안 단 지가 한 5개월 됐죠. 주름 강화는 이제 어차피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 거였는데 뭐 관심은 없었죠. 상처 흔적 개선되지 않았고, 전립선 비대증 그 당시에는 없었고, 목기침 많았어요. 이게 요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죠. 피부 변형 증상 13년부터 발병했고, 현재는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었고, 결국 이제 실험 평가에서 미세 영양소만으로 건강은 유지되더라는 거죠. 예, 거의 아픈 데 없이 병원 안 가고 사는 건 되는데 고질병의 완치는 안 되더라. 이게 1차 실험, 15년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실험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2차 실험인데 17년에 6개월 하고, 이제 지금 현재 3차 실험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때는 식사만 하고, 미생영양소의 식사만 하고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식사는 대충, 요즘 식사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미소 운동, 미소 영양소, 미소 의식, 미소 안대까지 요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안대는 거의 지금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중단하고, 유해물질은 차단하고, 그 다음에 2차와 동일하고, 감기는 지난번에 한번 심각하게 걸렸죠. 외에. 그 다음에 통증은 없고, 염증 없고, 체력은 동일하고, 디스크 증상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증상이 없어요. 5분 걸으면 바로 다리가 저렸는데 그런 게 없어져. 요즘에는 걷기를
너무 재밌어, 걷는 게. 그 다음에 대변 해체 증상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구강거치 완전하게 해결됐고, 식도 역류증 거의 뭐 다 됐고, 완전히 과식할 때 아니면, 그 다음에 감소, 안구건조증 증상 90% 정도 했는데, 지금 좀 더 나아졌고요. 주름은, 이마 주름이 지금 개선돼 가고, 눈가 주름은 거의 이제 많이 안 보이고요. 상처 흔적 감소됐고, 전립선 비대증은 거의 완전히 개선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기침 요즘은 거의 없고, 피부 변형은 변색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면, 운동 보조식품 추가로 고질병까지 해결이 되더라. 매우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2차 6개월 만에 테스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실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실험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 그대로 하고 있고 동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디스크는 현상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3차 동일합니다. 네. 결국 지금 방식, 현재 방식이 저에게는 가장 지금 좋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연할 때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많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영양소학, 영양균형과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체험단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세영양소 실험을 했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제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죠.